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 누출된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준비된 화면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3명이 숨졌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강릉 펜션 사고는 냄새도 색깔도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가 야영시설에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펜션은 대상에서 빠져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방금 보신 화면이 지난 2018년 12월에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사고입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당시 사고의 원인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꼽혔습니다. 네. 배후에 무자격 보일러 설치 업체가 엉터리 시공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죠. 당시 사고로 일산화탄소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경고등이 다시 한번 켜지기도 했습니다. 냄새나 색이 없는 일산화탄소는 조금만 들이마셔도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흔히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데요. 네. 주로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난방을 위해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고 이때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배관시설이 설계되어 있지 못하거나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처럼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감지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걸 알아차리기 어렵다라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강릉 펜션 사고 이후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이 그 가스용품을 판매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고 얼마 전 통과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법안이 지난달에 통과가 돼서 올해 8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이 가스 감지 센서, 혹시 일산화탄소를 감지한 센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센서인데요. 네. 이 센서의 특징은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소형화됐다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작은 센서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경보기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아졌죠. 네. 마치 필름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휴대용 기기에도 내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센서의 성능은 그럼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험용으로 고안된 챔버에서 실제로 성능 시험을 해봤는데요. 네. 물론 스마트폰 안에는 일산화탄소가 감지됐을 때 경고해 줄 수 있는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서서히 일산화탄소를 흘려보내기 시작하는데요. 네. 지금 일산화탄소를 흘려보내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색깔이 네. 없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제 일산화탄소가 일정 농도 이상으로 누출이 된 상태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경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30이라는 숫자를 넘어서게 되면 주황색으로 변하고요. 점차 이제 농도가 높아져서 60 이상이 되면 빨강색으로 더 강한 경고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 숫자는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일산화탄소 안전 기준에 따라서 설계가 된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30 ppm일 때는 1차 경고가 주황색으로 발생하고 60 ppm일 때는 2차로 강한 경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특별히 경보기가 없어도 스마트폰에 작은 칩을 내장하는 것만으로도 일상 속에서 가스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도입이 되면 비슷한 사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상에서도 이런 게 좀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센서의 소형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업체는 소형화를 위해서 관련 연구를 다른 기관과 함께 진행했고요. 현재는 실제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생산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독성가스를 검출하는 데도 이 센서 기술을 응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소재들을 조금씩 변형시키다 보면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황화수소, 수소,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성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가스 센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동안 여러 보도를 통해서 발전된 센서 기술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런 것도 있었죠. 사람의 숨속에서 이 가스를 파악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사람의 숨속에서 가스를 감지하는 이른바 뭐 바이오 센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이오 센서는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사람 코에 있는 냄새 분자를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센서로 본떠서 만든 것으로 이른바 뭐 전자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사람이 숨을 쉬면서 내뿜는 뭐 아세톤이나 톨루엔, 일산화질소, 암모니아 등을 감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뭐 당뇨병이나 폐암, 천식 등 다양한 질환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센서 기술은 뭐 안전과 건강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이런 센서 기술이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이른바 소부장, 그러니까 뭐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참 커졌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센서 분야에서도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런 고성능의 센서, 이런 소형화된 센서는 국내 센서 소재 산업을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센서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면 센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 예를 들면 독성가스 경보기라든지 가스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여러 탐지기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센서를 우리 손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그리고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와 같은 그런 영향에서도 우리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점차 줄어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